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국내 1위 정수기 대여업체죠. 코웨이의 얼음 정수기에서 중금속인 니켈이 검출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 커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서강대 화학과 이덕환 교수 연결해서 인체 유해성 여부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남부지검의 김홍영 검사, 이 사법연수원 동기생들 41기 동기회가 오늘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자살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고 김홍영 검사의 자살 배경에 상사인 부장검사의 횡포가 있었다는 의혹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기회 대표를 맡고 있는 양재규 변호사를 연결해서 입장 들어봅니다. 정면 인터뷰, 서강대학교 화학과 이덕환 교수 연결해서 이 정수기 니켈 검출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번에 검출된 제품이 어떤 모델들입니까? 예, 2014년 4월부터 작년 12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설치된 얼음 정수기 3개 제품 중에서 그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정수기와 제빙기의 기능을 결합시킨 제품인데요. 네. 아마 내부에 있는 부품 중에서 니켈을 도금한 부품에서 니켈 금속 조각이 떨어져 나온 모양입니다. 네. 자, 이게 얼음 정수기에서만 검출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얼음 정수기의 내부 부품 중에 금속으로 된 부분을 네. 아마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니켈로 도금을 했는데 네. 그 도금이 아마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게 얼음 정수기가 아니어도 니켈 도금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우리 수도꼭지라든지 네. 뭐 이런 데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 이제 이렇게 불량 부품이겠죠. 네. 도금이 제대로 안 돼서 그 도금이 벗겨지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니켈 도금은 일반적으로 쓰는 기법인 건데요. 그렇죠.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게 불량으로 지금 제품이 만들어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니켈을 지금 중금속이라고 이제 계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예. 중금속에 속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카드뮴, 크롬, 망간, 수은 이런 것하고 함께 무거운 금속이라는 뜻에서 중금속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속 자체로 쓰기보다는 대부분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네네. 우리 밥그릇 뭐 이런 주방 용기에도 쓰죠. 숟가락 젓가락으로도 만들고요. 철하고 망간을 주로 섞는데 거기에 이제 니켈을 넣은 스테인리스도 있습니다. 그런 합금으로 주로 많이 쓰고요. 네. 동전을 만드는 데도 쓰고 네네. 뭐 전기 기타 줄 뭐 이런 데도 많이 쓴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아마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흰색으로 광택이 나는 도금이 된 금속 재질들, 네. 생활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장신구에도 많이 썼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10원짜리 동전은 과거에 이게 구리로 알고 있는데요. 예, 하얀색. 네. 50원, 100원짜리 이상 동전은 니켈이 들어간 니켈이 거죠?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럼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도꼭지라든가 주방용품에도 많이 쓰이고 있다. 예. 그리고 이 스테인리스 스틸에도 쓰이는 경우가 있다. 합금의 형태로요. 예, 예. 자, 그런데 이 니켈이 인체에 해롭습니까? 극미량의 니켈은 생리적으로도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니켈이 철이나 아연이나 망간, 코발트 같이 미량 영양소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식품과학에서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니켈이 무조건 나쁘다는 이야기는 성립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금속 상태로는 인체 피해를 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네. 아마 제조사가 애써 강조하는 것도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귀걸이나 목걸이 등에 사용하는 니켈 합금이 이 피부에 알러지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피부과 의사들은 니켈을 피부 알러지 유발 물질로 규정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하.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니켈이 금속 상태로 있지 않고 네. 화학적으로 녹아서 이온 상태가 되어서 이제 인체에 흡수가 되면은 네.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된 거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이게 순수한 물에서는 거의 녹지 않습니다. 산성용액에서는 조금씩 녹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네. 위산에 녹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는 아닌데 네. 그렇게 빠른 속도로 녹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데 네.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거는 아닙니다. 이게 네. 지금 언론 보도로 봐서는 이게 어떤 상태로 떨어져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아마도 이 금속 얇은 조각으로 떨어져 나온 것 같아요. 네네.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얼음하고 같이 입안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네. 물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식도라든지 위라든지 장에 상처를 낼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잘못하면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들에서 니켈이 어떤 상태로 네. 화학적인 상태나 물리적인 형태로 어떻게 떨어져 나온 건지를 좀 정확하게 밝혀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새로운 말씀을 또 주셨네요. 왜냐하면 이게 니켈이라는 성분이 인체에 유해한가에만 관심이었는데 예. 사실 이게 도금된 게 떨어져 나와서 이 지난해 7월부터 들어온 민원을 보니까요. 예. 이게 은색 금속 조각이 눈에 띄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게 몸으로 들어갔을 때 물리적으로 상처를 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이게 박피 상태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아, 그런 저희가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은 수도꼭지 중에서 네. 좀 낡은 수도꼭지는 표면이 약간 거칠게 네, 벗겨지는 걸로 볼 수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게 떨어져 나온 조각이 니켈 조각이거든요. 네. 그게 뾰족한 상태로 떨어져 나와서 만에 하나 이렇게 삼키기라도 하게 되면은 네. 우리 식도라든가 위에 있는 점막들은 굉장히 약하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에 상처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화학적 유해성뿐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좀 검토가 필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에는 잘 녹지 않는다. 예. 하지만 몸속으로 들어가면 위산에 예. 천천히 녹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 속도는 매우 느리기는 하지만은 네. 녹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교수님, 지금 이제 코웨이 측에서 밝힌 걸 보니까 이 유아, 체중이 한 10kg 정도 나가는 어린 유아가 매일 1리터씩 7년간 먹어도 문제가 없는 양이다. 이렇게 이제 안심해도 된다라고 업체가 발표한 내용은 모순은 없는 건가요? 그런 발표는 의미가 없는 발표죠. 네. 이런 문제를 일으킨 제조사들이 그런 변명을 한다는 거는 네. 의미가 없습니다. 아. 우리가 이 화학 물질에 대한 이 문제, 그러니까 이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피해들 이런 거는 개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아하, 네. 어떤 사람은 우리 다 아시다시피 어떤 분은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는데 네. 어떤 분은 냄새만 맡아도 취하는 분이 계시죠. 아, 네. 이 화학물질에 대한 반응은 그 정도로 편차가 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조사가 얘기하듯이 그런 평균 값을 가지고 안전하니까 믿어라 하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는 얘기입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요. 지금 예.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이 니켈에 대한 안전 기준이 없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니켈이 화학적으로 인체에 피해를 줄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네. 물에 잘 안 녹고 네. 강한 산에 녹기는 하지만은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요. 그리고 이 니켈은 비교적 다른 중금속보다는 비교적 쉽게 배출이 되는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위험하다고 인지를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니켈의 사용 용도를 보면은 네. 그렇게 크게 걱정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규제라는 것이 안전 관리라는 것이 안전 측면에서는 좋은 거지만은 반대쪽으로 보면은 비용을 발생시키고 사회적 네. 비용을 발생시키고 그러니까 물건값이 비싸지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불편한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규제가 반드시 좋은 거는 아닙니다. 네. 그럼 어쨌든 지금 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놀란 상황에서 이 문제는 이 중금속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1년씩이나 이제 쉬쉬한 대목에서 예. 이 소비자들의 비난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예. 이 기업 윤리에 반한다고 보시는가요? 그럼요. 당연히 기업이 잘못하는 거죠. 네. 이거는 뭐 중금속이 문제가 되고 뭐 독성 물질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제품이 불량 제품입니다. 네. 저 부품에서 금속 조각이 떨어져 나와서 얼음 속에 같이 들어가서 우리가 입안에다 넣는다는 거는 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네. 기업이 뭐 제품을 생산하다 보면 불량품도 생길 수 있고 그런데 네. 그런 경우에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기업이 제대로 대응을 해서 성실하게 우리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상을 하고 그 문제를 바로잡겠다 하면은 충분히 그 소비자들도 신뢰를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이렇게 1년 이상을 그 제품의 결함을 감추고 네. 공개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소비자들한테 그 문제의 실체도 밝혀주지 않고 그냥 슬그머니 가서 바꿔줬다고 그러는데 네. 그게 얼마나 성실했는지 뭐 그런 거를 감출 수 있는 기업이라는 소비자도 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대목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교수님 화학 가르치시니까요. 예. 정수기 물이 확실히 더 좋긴 좋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답은 이렇습니다. 정수기를 제대로 관리를 하고 현명하게 사용하면은 정수기라는 제품이 상당히 좋은 제품입니다. 네. 필터를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이 물이 들어가 있는 네. 그런 제품 속에는 반드시 이 박테리아, 곰팡이가 자라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부를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깨끗하게 사용하면 괜찮지만은 네. 깨끗하게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제품인 게 사실입니다. 네. 관리에 문제가 있군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요, 교수님. 서울시에서 이 수돗물을 아리수라고 부르고요. 예. 이게 그냥 음용해도 좋다, 안전하다 얘기하고 있는데 수돗물 그냥 음용 괜찮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깨끗합니다. 네. 저는 그냥 집에서 수돗물을 마십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지자체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네. 문제는 우리 집에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는 저수조가 큰 게 있고요. 네네, 그렇죠.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과거에 그 수돗물 공급 상태가 별로 좋지 않고 우리가 연탄이나 기름 네. 보일러를 쓸 적에는 네. 그 지붕에다가 물탱크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수도관을 관리를 안 하죠. 네. 그래서 깨끗한 수돗물이 우리 집 안에 들어와가지고 오염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그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고요. 네. 수돗물, 우리 지자체가 생산하는 수돗물은 세계적으로 봐서도 상당히 네. 좋은 수돗물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크게 도움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화학과 이덕환 교수였습니다. 네, 지난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젊은 검사의 자살 배경에 상사인 부장검사의 횡포가 있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오늘 고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회는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를 사법연수원 41기 동기생, 대표를 맡고 있는 양재규 변호사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고 김 검사의 자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예.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까? 예, 예. 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곧 제가 이제 경위를 설명하고 성명서를 낭독했습니다. 그 네. 성명서 요지는 김홍영 검사의 죽음에 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달라. 그리고 네. 그 죽음에 책임 있는 자를 엄벌해달라고 대검찰청에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네. 자,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열고요. 네. 성명서를 내게 된 배경 있습니까? 예, 처음에 5월 19일 김홍영 검사가
사망했을 때 그때 유서 내용이라든지 언론 보도를 보면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고 네. 저를 비롯한 대부분이 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6월 초에 김 검사 유가족이 이제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그 탄원서 제출 사실이 6월 27일에 이르렀어야 언론에 보도되면서 김 검사가 친구나 동료들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도 함께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그걸 보고 이제 김 검사의 죽음에 다른 요인이 있구나 하는 인식이 퍼졌고 특히 이제 사법연수원에서 같은 반에서 수술을 받았던 사반 반원들이 이대로 있으면은 김 검사 사망에 관한 진실이 묻힐 수도 있겠다. 네. 오히려 거짓 진실을 덮을 수 있겠다는 이런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단적으로 나섰더라도 네. 우리 연수원 동기인 김홍영 검사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자. 그리고 다른 피해자가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하자. 네. 이런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네. 오늘 성명서에 참여한 동기들은 한 몇 분 되시나요? 그 41기의 70%를 조금 넘는 712명이 참여했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동기회 회장을 맡고 계신데 네. 이 고 김 검사하고 알고 지내셨나요? 그 41기가 990여 명이 되다 보니까 네네. 뭐 회장이라도 모두를 다 알 수는 없는데 네. 저는 그 김 검사하고는 얼굴만 본 정도이고 네네.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 친분 있는 동기생들이 있을 텐데 예.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예, 그 같이 생활했던 동기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홍영 검사는 축구부 주장을 할 정도로 네. 체력도 좋았고 네. 또 성격이 명랑하고 유쾌했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동기생들 기억에는 평소에 우울하거나 이렇게 위축돼 있는 인물은 아니었겠군요. 그 업무 스트레스만으로 죽을 사람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요, 이 진상규명의 핵심이, 자, 업무 스트레스에 의한 자살이냐, 아니면 직장 상사의 부당한 괴롭힘이 있었느냐, 이 대목이 될 텐데요. 네. 자, 이 생전에 고인이 친구들에게 상사인 부장검사와 관련된 하소연을 많이 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네.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었답니까? 그 하소연 부분은 저도 언론에 보도된 것 이상을 알지 못하는데 그 네. 부분은 제가 검색해 보니까 6월 27일 중앙일보와 6월 30일 노컷 뉴스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보도를 보면은 죽고 싶다는 내용이 여러 번 나와요. 네네네. 술 시중드는데 죽고 싶다. 술이 취해서 나한테 잘하라 하면서 때린다. 매일 욕설을 한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자괴감이 든다. 부장한테 매일 혼나고 뭐 또 욕을 먹으면서도 웃으면서 버텼는데 당당하다고 심하게 욕설을 했다. 너무 힘들고 죽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 징징거려서 미안하다 하는 사과도 하고 약간 이렇게 웃음 코드로 무마하긴 하는데 저도 보니까 네. 이 살려줘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좀 그렇죠. 울컥했는데 그럼 이 검찰 내부에서 상사의 폭언과 폭행 있었다고 보시나요? 그걸 제가 지금 단정할 수는 없는데 네. 일단 카톡 메시지만 보면은 폭행이 있다고 뭐 추정을 할 수는 있겠죠. 네, 추정은 할 수 있다. 그 진실을 좀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네, 거죠? 그래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거죠. 네, 자, 이 검찰 조직 내부에서 이 상사가 부하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것, 이 흔한 일입니까? 흔하지는 않고 몰지각한 일부 상관들의 그 개인적인 특성이라고 봅니다. 네. 좀 이런 건 있겠는데 판사는 점잖은 스타일이지만 검사는 이제 조직 폭력이든 마약 사범이든 이런 강력 사범들을 다루다 보니까 네. 좀 거칠어지는 경향이 있긴 한데 네. 그래도 부하 검사와 조폭을 구분해야지 부하 검사를 조폭 부하처럼 이렇게 대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일부의 지금, 일이라고 봅니다. 네, 일부. 하지만 이 상명하복을 요구하면서 좀 과도하게 부하 직원을 압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렇죠. 과거에도 좀 비슷한 사례가 있었나요? 네, 그거 제가 조사해보니까 1993년에 부산지검에도 있었고 네. 2011년에 대전지검에도 젊은 검사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 원인도 상관으로부터 받은 인간적 모멸감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며칠 전에 그 의정부지검의 임모검사도 SNS를 통해서 네. 자기가 겪었던 그 몰상식한 인격 모독이라든지 이런 네. 문제 간부들의 그런 잘못된 은행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어머니도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직장 상사의 폭언 폭행 말고도 또 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이 귀에서 피가 나고 어금니까지 빠지는 상황까지 갔다란 얘기가 나오던데요. 네. 이건 좀 그 조직 내부에서 실적을 강조해서 좀 비인간적인 어떤 과로를 유발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을 것으로 보시나요? 근데 이거 검사든 판사든 대형 높은 변호사든 신입이면은 네. 업무가 과중한 건 공통적이거든요. 아, 네. 얼마나 뭐 특별한 건 아니고 네. 특히 이제 신입이면은 배워가면서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리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상관이 효과적으로 지도해주면은 자신의 능력보다 150%, 200%의 업무 실적을 거둘 수도 있는데 네. 상관으로부터 매일 괴롭힘을 당하고 조폭 부하보다 못한 시간을 한다면은 자기 능력이 50%도 발휘할 수 없겠죠. 그 김 검사는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하신 그 대목은 비단 검찰 조직의 검사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모든 이제 직장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또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 검찰 내에 실적 중심의 평가 제도를 좀 손봐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던데, 자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은 제가 그 검찰 내부 사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네네네. 언급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변호사님. 네. 지금 이 자살 사건이 벌어지고 2주가 지나서야 검찰에서는 이 진상 조사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지금 진상 조사 중인가요? 감찰 중인가요? 그 이제 남부지검에서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으니까 6월 1일자로 김 검사 유가족이 단원서를 제출했어요. 대검과 청와대에 제출했는데 네. 대검에서 이제 남부지검에 조사를 지시했었죠. 네. 그랬더니 남부지검에서는 6월 10일자로 그 부장검사를 전보 발령 냈어요. 네. 전보 발령 내면서 문책승이라 하지 않고 본인이 희망해서 보낸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 고검으로 이동했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6월 27일부터 그 탄원서 제출 내용이라든지 그 김 검사가 보낸 메시지 내용이 공개되면서 6월 30일에 이르러서 41기들이 집단 행동을 이제 준비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게 7월 1일자로 보도가 됐고, 그러자 7월 2일, 지난주 토요일 아침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대검에서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고 지금 밝혔는데, 네. 그것도 이제 감찰이라면은, 징계 처분이라든지 이런 걸 전제로 해서 하는 거고, 그 감찰 전 단계, 네.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진상조사를 했어. 이제 그게 감찰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안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이제 감찰로 넘어가는 게 맞겠죠. 자, 그 상황에서 오늘 성명서를 내셨으니까요. 네. 그럼 앞으로 진상 규명 조사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김홍현 검사가 사망 전에 친구나 동료들하고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 검사 유족이 제출한 탄원서가 있고, 그 두 가지를 기초로 해서 김 검사 동료들을 조사한다든지, 김 검사가 근무했던 그 직원들을 조사한다든지, 상사들을 조사한다든지, 또 이제 그 부장검사와 함께 근무했던 검사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다든지, 네. 이런 조사를 통해서 과연 김 검사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업무 외적인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테고, 또 이제 서울 남부지검에서 내부 문제를 알면서도 네. 은폐했는지, 관리 감독을 적정하게 했는지, 이 부분도 함께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증언이나 목격자들이 나와야 되겠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진상 조사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재규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어떻게 3초면 충분합니다. 책상 교체 없이 바로 올려 사용하세요. 스마트 오피스를 위한 베리데스크. 여러분의 업무 자세와 능률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베리데스크.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네, 3부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